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 자체를 하수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론을 하수구, 즉 더러운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도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또 듣겠습니다만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어제 나경원 같은 당 원내대표 발언에 힘을 실으며 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북한 배후설을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하하, 남한 민심을 북한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북한의 능력은 과연 그 끝이 어디일까요? 불편한 민심을 조작된 여론으로 단정하는 행태. 정치권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부터 국민과 민생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듣겠다고도 했는데요. 듣고 싶은 여론만 여론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저희도 불편한 의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기 위해 애를 쓰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물론 이건 토론할 것이 있다 싶을 때는 또 토론해야죠. 무조건 경청만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의견 개진하면서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를 보내셨다고 해서 북한에서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 계정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경찰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비선 캠프 역할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비선 캠프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의 문건을 언론사 즉 한겨레에 제공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홍익표 의원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종심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났습니다. 이러한 만남에 참여연대는 잘못된 만남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청와대는 재판은 재판, 또 기업과의 만남은 또 만남, 별개의 문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기업 중심 경제로 선회하는 것일까요? 어떤 맥락이 있는 것인지 2부 속 인터뷰에서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 책의 맛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토요일은 또 5시 5분에 시작해서 6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어제 위태위태하다 했습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오늘 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160만을 넘어서 170만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배후에 북한
북한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북한 배후설을 폈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우리민족끼리가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라고 한 발표에 발맞춰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정용기 의장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자, 우리 국민들 생각이 다양하니까 4.29 좌파 정변에 동조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네.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 국민들 계시다고 봅니다. 8,840만 건의 여론 조작, 댓글 조작으로 집권한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정권이 지금 청원 조작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초에 30건씩 청원이 올라가고 네. 한 사람이 무한 아이디를 생성해서 할 수 있는 이거를 믿을 수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지난 18일 날 북한의 조평통 산하 우리민족끼리라는 매체에서 한국당 해산시켜라라고 하니까 네. 바로 나흘 뒤인 22일 날 청와대에 이 해산 청원이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정말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거에 대해서 북한의 지시를 받은 자들이 이걸 기획하고 조종하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시간 타임라인 객관적인 팩트,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중진 정우택 의원은 민주노총만 해도 8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서는 민주노총이 북한 방송을 추종해서 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우택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처벌 조항과 관련한 고소 고발건과 관련해 자신들은 회의 방해를 하지 않았고 들어 누운 것도 밟고 지나가라 이런 뜻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 방해를 하지 않았다. 이 차원에서 한 말인데 그렇다면 밟고 안 지나간 나머지 당들이 잘못했네요. 네. 자, 이제 들으실 인터뷰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정우택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사실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정신은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거고 작년 12월 말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서명한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내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적극 추진하기로 안 했죠. 적극 검토한다 그랬죠. 그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조항이 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조항은 이렇게 변경할 때는 전원 합의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즉 합의 안 된 거를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사표라고 하는 명분이고 그 뒤에 우리 정치의 숨은 뜻은 뭐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수정당이 운이 좋으면 교섭단체 이상 아니더라도 의석수를 늘리는데 이 사람들은 생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을 많이 받아가지고 의석 늘리면 안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언제 비례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난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례의원들을 갖다가 늘리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선거법 개혁으로 보고 있다. 저는 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아침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생 파탄, 친문 독재 바로잡겠다는 현수막을 내건 황교안 대표. 5년 정권이 50년, 100년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악법 패스트 트랙을 처리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오각성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일터에서 쫓겨난 가장들의 절망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뭐가 그리 급합니까? 전통산업과 신산업 갈등 하나도 제대로 못 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왜 이렇게 목을 메고 있습니까?
우리 당은 오늘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가열찬 민생 투쟁을 펼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나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분식 회계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하던 차에 김기식 원장이 경질됐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편의를 받았다는 구실로 말이죠. 지금은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왔는데요. 검찰 수사 때문에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이 무효화되지는 않겠지만 국정농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맥락일까요? 김기식 전 원장의 판단은 명쾌했습니다. 대통령의 삼성 방문이 재판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 관료들이 재벌에게 손을 벌리는 흐름, 이 흐름을 염려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그 삼성전자 공장 방문이 지금 네. 시점에서 이런 게 적절하냐는 비판은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대통령에게는 이번 사건 수사나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판과 이 경제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고 대통령의 이런 삼성전자 공장 방문이 검찰의 수사라든가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고 대통령에게도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과 이 검찰 수사 두 거를 별개로 보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조가 변하는 거 아니냐.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네. 대기업의 그러니까요. 투자에 의존하는 형태로 경제 정책의 운영 기조가 관료 라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과거와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차이가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균형적인 발전 이런 부분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퇴색돼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의 법적 시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삼성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증거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는데요. 증거인멸 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놀라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자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문건에 VIP가 등장했다며 로비 정황으로 읽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하려 한다면 박근혜 정부 국민연금에 도움이 필요했죠.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도 이 맥락이다. 검찰은 전에 이렇게 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VIP,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됐다. 당시 대통령 이름이 거론됐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재용 부회장 목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재용 부회장의 턱밑까지 갔다고 봐도 됩니다. 제 이름은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진행이 됐습니다. 수사 진척이. 예, 삼성 수사와 이재용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굉장히 얼굴이 밝던데요. 활짝 웃고 있던데요. 앞에서는 웃는데요. 뒤에서는 지금 좀 애가 탈 겁니다. 이번 수사가 조금 그 전에 삼성 수사하고 좀 다른 게 아까 말했듯이 이번 삼성 수사팀은 정말 삼성을 봐주거나 삼성 손안에 놓는 그런 수사팀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수사해도 되거든요. 네. 정보 인멸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JY, 합병, 미전실 이런 거 가려고 키워드를 JY는 삼성 내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일컫는 이니셜입니다. 키워드를 검색해 가지고 여기에 지웠다 증거 인멸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VIP가 하나 더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로비를 해서 합병을 하고 그리고 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조작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에피스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문서에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까? 네. 등장할 이유가 없네. 김용민 라이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자 문무일 검찰총장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비판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비판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거 검찰에 의해서 통제받았던 수사권을 이제는 경찰이 제멋대로 행사할 수 있다. 또 경찰의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받게 됐다. 경찰이. 이런 겁니다. 검사가 경찰이 수사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라고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사건을 은폐할 경우 견제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을 어떻게 봤을까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부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검찰과 경찰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유능하고 실효성 있고 친절한 고품질의 그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말하자면 군살 없는 스마트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검찰은 권한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다 행사도 못하거나 스마트하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거나 오남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경찰한테 수사의 전문성을 맡기고, 그리고 경찰은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마련돼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하기에는 예. 양 기관이 반발이 있었고, 그러나 저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하맨의 Who Let the Dogs Out 듣고 오겠습니다. Well, the party was nice, the party was pumping. And everybody having a ball. Until the fellas start the name calling. And the girls respond to the call. I hear a poor one shout out, who let the dog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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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the young people had a ball push. Billy Bonders get out. Get back, Gruffy. Bash Gruffy. Get back, you flea infested mongrel. Gonna tell myself I'm man, no get angry. Hey, 280 cars calling them K9. Hey, but they tell me, hey man, it's part of the party. You put a woman in front and a man behind. I heard a woman shout out, who let the dog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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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my doggy is nothing. 아,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힘이 납니다. 예. 자, 여러분의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0686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김용민 라이브 청취자입니다. 전에 퀴즈에서 삭발이 문제로 나왔었는데 드디어 삭발이 시작됐네요.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효과 유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황윤정님, 우리가 언제부터 북한과 통신이 자유로웠는지 의아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즉 이 170만 가까운 국민청원 배후에 북한이 있다면 남북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일 텐데, 자유로운 통신 생각만 해도 통일을 꿈꾸게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7883번 쓰시는 분, 마치 새누리당 비판의 장인 듯 다른 당의 문제점은 왜 잘 다루지 않는지요? 자유한국당 비판도 했는데. 예. 예. 제가 무슨 어느 한쪽을 비판하면은 다른 한쪽도 반드시 비판을 해야 하는 이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주신 말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91번 쓰시는 분,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북한 배후설로 인해서 과거의 4.3 제주 학살 만행과
5.18 광주 학살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무슨 불편한 일만 있으면 북한을 자꾸 이렇게 끌고 오는데 북한 배후설이 낭설로 드러난 사건 아주 많습니다. 예. 3943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주파수가 잘 안 맞는 집이라 KBS 1라디오 못 찾고 있었어요. 전국 어디서든 돌리기만 하면 KBS 1라디오가 잡힐 텐데 말이죠. 지직거려서 돌리고 있는데 용민 오라버니 목소리를 못 찾고 있어요. 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말이죠. 97.3 이 관악산에서 쏘는 것이고요. 용문산에서 90.3으로 쏘는 게 있습니다. 또 용인 성남 지역에서도 돌리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저기 중계소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해도 못 잡겠다 하시면 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청취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5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박소영 씨. 네, 교통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때문에 밀리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 시내 노들길 성산 쪽으로 당산철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여의 상류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 요금소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대에 지나기가 힘들고요. 이후로 송내까지 쭉 교통량이 많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강일에서 광암터널, 이후로 서안암에서 송파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 판교에서 토평까지 15km 구간에서 길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일산에서 송내 사이로 이동하기가 힘들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사에서 오산 사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6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기흥 부근 역시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 부근에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게 이 샵 얼마 알려주는 건 없는 집만 그런 거예요. 없는 집만? 예. 그래도 문자 하나라도 받아보려고. 김용민 라이브는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없는 집이 있는 집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 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화창한 5월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 삭발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 밑에서 곧 민머리가 될 의원과 삭발 도우미가 둘둘 짝지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다는 그 삭발식 현장이군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삭발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윙윙 기계음과 함께 머리털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한 의원님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재 의원님은 동참 안 하십니까? 이거 왜 이래? 난 장발 투쟁 중이야. 나 말고 너나 삭발하세요.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그래서 민머리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면서 삭발식을 열었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우선 이런 삭발이란 투쟁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야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효과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네. 저의 어떤 목격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편을 결속시키는 거 더하기 적에게 적이라고 상정된 상대에게 결의를 보여주는 거. 경고 효과. 네. 예.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3자 대중들한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네네. 물론 그게 없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좀 진보적인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네. 이제 단식 삭발만큼은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없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전통의 삭발 투쟁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뭐 한두 번 봤던 것 같진 않은데, 예. 자, 삭발한 의원이 누굽니까? 네, 삭발한 의원 현재 4명이고요. 그리고 도당위원장 1명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윤영석, 이장우, 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5명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의 의회 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을 열고 삭발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4명과 네, 충남도당위원장 1명. 예. 뭐 11명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애초에 이제 뭐 릴레이로 할 것이다. 몇십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5명이 진행이 됐고요. 그 전에 혼자 먼저 하신 먼저 한 박대출 의원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네. 그분의 영문 이름이 론박이라는 론박. 예.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네, 농담으로. 예, 예. 아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네. 대출. 예. 자, 근데 말이죠. 어제 그 자유한국당 이 삭발식 예고하면서 말이죠. 네. 저 여성 당원은 어떤 참여 동료를 하라. 뭐 이렇게 문구가 실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뭐 한 정당 전체 차원에서 어떠한 투쟁을 할 때는 동료 안내문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흠 의원실에서 이 참여 동료를 하는 안내문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안내문을 보면 규탄사 및 발언 준비, 삭발 시 흰색 와이셔츠 착용, 갈아입을 뭐 셔츠 이거는 준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이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여성 당원 20명 참석 동료라고 네. 적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왜 하필 특정한 성별을 규정해서 인원까지 규정을 해서 여기 안내문에 적었느냐라는 논란이 있죠. 네. 이건 이제 자유한국당의 여성 당원이 논란을 제기했고 이렇게 한다는 그래요? 것은 부적절하다. 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태흠 의원실 측은 여러 당원이 다 함께 참여하자라는 취지였고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얼버무림을 했습니다. 해명하기 싫다는 얘기네요. 예. 네, 이 여러 당원이 다 함께 하자라고 했으면은 모든 당원 참여 요망 뭐 이런 느낌이면 괜찮은데 왜 여성 당원이라고 특정합니까? 네, 특정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크죠. 그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보니까 네네. 남성 의원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삭발을 하면 여성 당원들이 주의를 감싸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을 연출하자는 것인가. 그래야 TV 뉴스에 그럴듯하게 나오고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실릴 테니까 여성을 삭발 무대의 소품으로 이용하는 발상.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다운 발상이지. 뭐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채 지켜보면서 우는 것보다 더 강력한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네. 예, 그것은 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연출하려고 그랬다라는 의심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자유한국당이 전국 순회 장외투쟁도 예고했습니다. 네, 이제 일단 서울 광화문 광장은 이제 서울시가 불허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전국 순회 장외 집회, 삭발식 그리고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경부선 투쟁 그리고 올라올 때는 광주, 전주, 용산역으로 끝내는 호남선 투쟁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양강 대결 구도를 펼쳤던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정보경찰이 나경원 후보의 비선 캠프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비선 캠프 역할을 자임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왜 비선 캠프라고 보이냐면 나경원 당시 후보 캠프에 어떠한 자문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야당 후보의 동향 파악, 야권 시민단체 사찰, 선거 판세 분석, 그리고 나경원 귀족 이미지 희석 방안, 선거 전후 청와대 국정 운영 방안까지 아주 상세히 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정보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인데요. 이게 청와대를 거쳐서 한나라당 지도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고요. 색깔론 활용을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활용 방안이 나경원 후보의 입을 통해서 현실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나 후보는 관훈 토론에서
당시 박원순 후보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박원순 후보는 그렇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 후보는 박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참여연대 인사가 많은데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라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그렇지만 정보경찰이 정보 동향이라든지 준비했던 내용을 그대로 나 후보가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보경찰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비선 캠프 역할을 했다는 보도 나왔는데 나경원 현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해명이 나오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나온 것이 없고요. 네, 일단은 뭐 장애투쟁 중이라 아직 뭐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경찰이 말이죠. 공권력이 특정당 선거를 도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중립의 의무가 있고요. 네. 나경원 대표 일단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짧게 뭐 언급하는 정도로 끝맺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 짧게. 자, 이 문건을 한겨레에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홍익표 의원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자, 이 문건 어떻게 입수하게 되셨어요? 문건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고요. 네. 언론에서 일부 보도됐지만 영포 빌딩에서 이 존재했던 문건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MB 소유의 영포 빌딩. 그렇습니다. 예. 허허, 참. 저 기가 막힐 노릇인데 말이죠. 예. 이 정보경찰은 뭐 하는 집단인데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뭐 이 경찰도 정보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그 사회 동향이라든지 또는 뭐 범죄가 의심되는 뭐 사람이나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그 일상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서 치안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는데 이런 정보의 그 정보 수집의 긍정적인 그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문제는 이런 정보 경찰이 명백하게 그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했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당시 그 경찰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2011년이면 경찰 책임자 확인해 봐야겠네요. 일단 그때가 조현호 경찰청장. 조현호 경찰청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하게 시점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요. 이 경찰 내부 문건들, 그 경찰청장 모르게 이 정보 경찰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까지 정보 경찰의 이런 정치 개입과 관련된 내용을 경찰청장이 보고받고 알았을 가능성도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대강의 내용을 흐름은 알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정보경찰이 직접 청와대 민정라인이라든지 또는 정무라인 쪽과 접촉을 하면서 직접 청와대와 직접 거래를 하고 이 경찰청장은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찰청장 당시에 조현호 청장 맞네요. 예. 네. 그래요. 이게 만약에 MB 정권 차원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청와대 문건인데요. 네. 결국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보 경찰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정보 경찰을 이런 식으로 활용했던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경찰들의 그 일상적인 업무를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 또는 뭐 선거나 또는 어떤 정권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이 적극적으로 이 정보 경찰을 정책 목적으로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활용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고요. 예. 아니 이거를 그냥 적당히 그 과거에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수사를 해서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위 정보경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그다음에 정치 개입을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 개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 누가 이 보고를 받고 또 실제로 아까 기자분이 말씀하신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이 됐거든요. 이런 기획들이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당시 후보가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런 정치 경찰의 보고서에 따라서 상당 부분의 그 기획을 직접 실행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 나경원 의원의 그 후보의 캠프 당시 그 한나라당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받고 그런 기획을 실행하는 관계에서 그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선거 이후에도 말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을 공격할 그런 포인트를 정보경찰 측이 직접 제공했다고 하는데 네. 아니 여기는 뭐 무슨 정당 소속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2011년 당시가 좀 미묘한 시점이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시점이었고, 네. 그다음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서울시장은 졌지만 나름 꽤 지방선거에서 생각보다 야권이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1년에 박원순 후보가 안철수 박원순 단일화를 통해서 서울시장 에 당선되면서 사실 야권의 지지세가 뚜렷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박원순의 존재감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명박 당시 청와대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뭔가 이렇게 흠집을 내고 이 야권이 결집하는 것을 막아야만 다음 총선과 2012년에 있는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정치적 정치 경찰이라든지 또는 여러 그때 댓글 공작도 같이 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권력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국가공권력이 동원돼서 이 여당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그 이듬해 있었던 총선과 대선에서의 국가공권력이 개입된 그런 선거 부정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 정권에서 있었던 그 권력기관을 통한 정치 개입이 이 MB 때 이명박 정부 대통령 시절에 활용이 또 된 거죠. 네, MB 때 또 2012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이 있었잖아요. 군 기무사도. 네, 그렇습니다. 그랬고요. 국군 기무사령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댓글 공작이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것입니다. 경찰도 했고 기무사, 국정원 모든 여러 기관에서 이런 댓글 공작을 해왔던 것이고 그게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네, 나경원 귀족 이미지 희석 방안. 이걸 경찰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경찰 문건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슨 정치 컨설팅 업체의 맞춤형 문건 같이 보입니다. 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이 보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정보 경찰의 기능이 축소 혹은 폐지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문무일 검찰총장도 현재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반발을 표시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네네.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 부분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 다만 이제 표현 방식이 적절치 않았다. 마치 전체적으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를 전체를 부정한 듯한 이미지를 주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또는 저희가 패스트트랙이 갔다 하더라도 이후 진행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서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안이 나온다면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 정보 경찰에 대한 개혁의 문제는 우리도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개입을 지금 못하게 저희가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 그 정보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라든 테러 위험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치안 유지 차원에서 네. 경찰의 정보 활동 자체를 다 폐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법적 틀 내에서 부당하게 경찰이 정보 경찰의 활동이 어떤 법을 넘어서거나 또는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개인의 사생활 또는 정치에 개입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경찰로부터 컨설팅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받았다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권력기관입니다. 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을 위해서 봉사하는 권력기관이 아니죠. 국민을 네. 위해서 활동하면 되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입법 법안도 발의하고 있어서요. 네. 경찰법에서 지금 현재 모호한 치안정보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해서 네, 네. 자의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예방하는 그런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고받은 일 없다 이렇게 잘라 이야기했는데 이런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좀 일단은 그러시겠지만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보가 직접 받았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도 후보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고리를 투명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시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이 자료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누군가는 청와대 측과 협의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잘못된 권력 행사, 그다음에 네. 그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차원에서 예. 반드시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찰에 고발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검찰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이미 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는 분들 많이 조사받겠네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죠. 그게 나경원 국민들의 원내대표도. 생각. 그건 아직 제가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그거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되겠지만 당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 혜택을 본 거는 나경원 당시 후보였던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은 그 당시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네. 정보경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바로 다음 뉴스랑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깔끔하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제 입에서 나오게 만든 거는 깔끔한 진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는 거지. 유감 있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굳이 유감이 있어요 현재.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까 정보경찰 얘기 나왔는데 비슷한 소식입니다. 질문 문항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일 기자단 입장문을 보내가지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 현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파장이 확산되면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거든요. 예. 지난달 28일부터 오만이라든지 이쪽 나라들 또 우즈베키스탄 이쪽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다음에 오는 9일쯤 귀국을 할 예정이었는데 4일로 귀국 일시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파장이 워낙 커져서 일정들을 돌연 취소한 것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이제 글을 읽어보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정치 행위 자체를 문무일 총장이 이거는 민주적이지 못합니다라고 비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신속 처리 안건 지정되어 있는 3개 법안 중에서도 특히 공수처나 선거제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물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총장이 현재 시국의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의문은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좁혀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고 문무일 총장이 제기했던 우려 중에 하나가 정보경찰의 존재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많이 쥐고 있던 수사권을 이제 경찰로 1차적 수사권을 넘기는 것인데 정보경찰 같은 경우는 또 국정원 개혁을 하면 국정원 권한 또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경찰로. 그렇게 쳤을 때 정보경찰이 안 그래도 수가 수사경찰이랑 비슷하고 또 검찰 조직에 비교해도 결코 이제 뒤지지 않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통제 없이 정보경찰의 힘만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까 홍익표 의원하고 통화를 했었던 그 정보경찰의 특정 후보 비성기 캠프 역할 의혹 이게 또 터졌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이 두 주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보경찰이라는 네 글자로 연결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은 일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리는 정도인데 논의 과정에서 원안과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국회에서는 대안이라고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대체안인데요. 수정안인데 틀 자체를 갈아주는 대체안이 있습니다. 네네. 이 대체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속 처리 안건을 수정할 경우에 예. 새롭게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패스트트랙에 타고 있는 안건으로 계속 그렇게 간주를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정보경찰 문제는 약간 두 갈래로 의견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 조직에서 좀 분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분리해버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묶어놔야 된다. 예, 예. 그래서 두 가지 의견들이 앞으로 계속 충돌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조응천 의원도 네.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네.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근데 주목할 것은 금태섭 조응천 의원의 의견이 네. 검찰 쪽에 좋은 의견은 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둘 다 검사 출신이어서 네. 검찰 입장을 대변하나 했는데 아니군요. 오히려 조응천 의원이나 이쪽은 네. 검찰에게 남아있는 수사권이 여전히 많다. 예, 이것들까지 그냥 다 분리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네. 정보경찰에 대한 우려는 문무일 총장과 조응천 의원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참에 또 불거진 문제니까 정보경찰 득세하게끔 그래서 통제나 혹은 이 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법안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데 네. 이 주승용 의원하고 문병호 전 의원을 손학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는데 여기에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최고위원, 김수민 저 의원도 최고위원입니까? 매번 이렇게 동명이인이 나올 때마다 예. 발연기를 하셔야 됩니까? 아, 예. 아니 김수민 의원은 대변인 아닌가요? 아,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아, 최고위원이고. 네, 청년 목세 최고위원인데 그렇군요. 현재 이제 손학규 대표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면서 네. 최고위원에 좀 불참을 하고 있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시사평론을 하면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문서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국회법이고요. 네. 하나는 바른미래당 당헌 당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직권처럼 해서 두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네. 김수민 최고위원은 원천 무효라면서 그렇죠. 반발하고 있고. 이게 구절이 보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두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애매한 것이 협의예요.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돼 있습니다. 협의.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저쪽에서 끝내 반대하면은 그냥 네. 묵살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게 협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는 의결 정족수 뭐 과반 이상 이런 기준이 없는 거죠. 근데 또 최고위원과의 협의도 아니고 네. 최고위원회입니다. 회의를 제대로 열어야 돼요. 근데 네. 문제는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회의